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마련한 순서 이번 주부터 신설된 코너입니다. 카테고리의 정체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네.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네. 맞게 고품격 추천 영화를 한 편씩 네. 일주일에 한 편씩 저희가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네. 근데 우리 김프로 쇼의 품격은 댓글 실장님들이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죠. 거 아닌가. 우리까지 품격을 챙겨야 되면 참 힘들다. 하지만 한번 챙겨보겠다. 개봉 영화를 저희가 이제 매번 다뤄드리고 있는데 네. 개봉 영화가 아닐 수도 있고 네. 뭐 하여튼 일주일에 한 편씩은 볼만한 영화를 하나씩 추천을 좀 하자. 네. 해가지고 개봉돼 있는데 상영관이 적은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아예 지나갔는데 괜찮은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영화 가져오셨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언노운 거리라는 개봉한 영화가 있었어요. 다른 형제.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러면 또 추천해야겠다 하다가 시간대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보기가 좀 힘들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너무 다르덴을 밀어준다. 하나도 우리는 받는 거 없는데. 그렇지. 그놈의 형제 그만 밀어주고 딴 영화를 해보자 해서 그냥 좀 쉽게 찾았어요. 그 겟아웃 보고 생각도 든 건데 등장인물 몇몇 나오지도 않고 소규모인데도 굉장히 좀 집중력 있고 몰입도가 높은 영화 중에 뭐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우트. 네, 2008년도작. 하는 얘기가 겟아웃이랑 뭔가 일견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필립 세이모 호프만 그리고 메릴 스트립, 에이미 애담스가 나오는. 네. 그리고 감독은 존 패트릭 쉔리라고. 네. 가장 대표작가 이 다우트가 대표작이겠습니다만 영화상 콩고라는 영화가 있어요. 콩고? 뭐지? 그 SF 하여튼 뭐 콩 스컬 아일랜드 원조 같은 하여튼 그런 콩고. 네, 그 원숭이 나오는 건가요? 네. 옛날에 봤던 것 같아요. 90년대 액션 영화 아니에요? 네, 그 각본 쓰셨고. 그때 나도 기억하는 게 그 비슷한 제목으로 두 편이 개봉했어요. 비슷하게 있었죠. 네. 하여튼 뭐가 비싼 영화냐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온갖 콩이 다 있었어요. 콩 맞지? 네. 맞아, 콩고 맞아. 그리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 감독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존 패트릭 쉔리. 네. 영화 쪽 커리어를 한번 보면 87년 문스트럭이라고 쉐어 가수 겸 배우인 쉐어랑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는 멜로 로맨스가 있어요. 그 각본. 90년대 볼케이노 하면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 그 볼케이노가 아니에요. 그거 말고 제목은 똑같은 코믹 판타지에 있거든요. 근데 또 주인공은 톰 행크스랑 맥라이언 나오는 볼케이노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막 그림 그려지는 포스터가 막 떠오를 거예요. 빨간색 이렇게. 네, 볼케이노 막 토미 리 존스랑 막 이렇게 나오는 그거 말고 다른 거 꼭 각본 쓰셨고 93년도에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책으로 먼저 접했었어요. 실화예요. 그 에베레스트 히말라야에 불시착해가지고. 그거 막 사람들 뜯어먹고 막 살아남은. 네. 그래서 서로. 저렴하다. 뜯어먹다니. 제비뽑기해서 죽으면. 이게 뭐 기생충 얘기인가? 그래도 막 썰어서 먹어? 자, 격식 갖춰가지고. 제가 그 책 읽었거든요. 썰어서 먹었대요. 네,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람수 정확하게 재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제가 어릴 때 그 책 읽고, 근데 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먹어야 되나. 서로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야만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먼저 죽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진짜 생존하는 이야기인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나왔었어요. 그 각본을 또 쓰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콩고 그리고 그게 콩고가 95년이고 2002년까지 중간에 뭐가 없더라고요. 바그다드의 소년들이라는 전쟁 영화 각본을 쓰시고 그 2008년에 다우트 각본 연출.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니 뭐 별 커리어가 없는 사람 영화인데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하나. 근데 이 사람이 이 존 패트릭 셸리라는 사람이 본인의 희곡으로 이 영화를 찍은 거예요. 본인의 희곡 제목이 다우트인데 이게 원래 연극 작품이었죠. 네. 연극이 플리처 토니상 2005년에 휩쓸었던 엄청난 명 연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공연이 되고 있었는데 이걸 영화화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2008년도의 다우트입니다. 그리고 15세 관람가고 2009년에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5개 부문 막 노미네이트 되고
주조연 배우가 4명이 딱 있어요. 모두 후보에 올랐어요. 연기상 후보에. 상은 못 받았는데. 오스카에 5개 노미네이트 됐는데 4개가 다 연기와 관련된 노미네이트. 그럼 감독은 도대체 뭘 했나. 원래 이 양반 거다. 이 연극 자체가. 그리고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연극으로 엄청나게 흥행을 한 이 원래 연극. 이 어마어마한 배우들을 데리고 영화로 만들 때 뭔가 어떤 기여를 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보니 제작자가 스콧 루딘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연극과 영화를 동시에 프로듀싱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역사상 에미상, 그리고 미국 TV쇼 최고상 가리는 에미상, 그리고 그래미상, 미국 음반 예술계 쪽 상 주는 거 있죠. 그리고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 그리고 토니상, 이건 영국 뮤지컬 부분 시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미상, 그래미상, 오스카상, 토니상을 모두 수상한 몇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 영화 그리고 이걸 모두 다 받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배우거나, 배우 겸 가수거나, 이런 사람. 프로듀서로는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프로듀서로는. 그러니까 영국 영화, 뮤지컬, TV 드라마 이쪽에 거의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쉔이 네 연극 영화로 만들자. 그래서 만든 거 아닌가. 그랬더니 다 그냥 그러면 내가 한번 가가지고 그냥 불꽃 연기해줄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모인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작 몇 개만 찾아보면 가리지 않고 훌륭한 영화를 많이 제작을 했어요. 인턴. 그리고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인사이드 루인. 그리고 드라마 뉴스룸. 밀레니엄. 머니볼. 이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리지 않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존 패트릭 쉔리의 커리어를 이제 한번 빛나게 해줬다. PD의 역량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네가 잘해야 돼. 그래요. 네. PD만 잘하면 배우들이 잘 해준다고. PD의 역량이 중요하네.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는 딴 거 필요 없이 지금 출연진들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메릴 스트립, 필립 세이머 호프만, 에이미 아담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어요. 비올라 데이비스라고. 이분이 어디 나왔냐. 흑인 아주머니 배우분인데 헬프, 프리즈너스,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이 문제아들을 지휘하는 지휘관 아주머니로 나왔는데 제 기억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쓰고 있는 사실 원래 사람들이 쉽게 쓰지 않던 말이던 단어가 이분 연기 때문에 쓰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씬 스틸러라는 말 있죠. 네. 어떤 한 장면을 자기가 훔쳐버렸다. 그래서 조연인데 제가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압도하는 주인공으로 이렇게 확 부각되는 걸 우리 씬 스틸러라고 하는데 그걸 예능에서도 이제 막 쓰고 하잖아요. 네. 이분의 연기를 보고 우리나라 이제 기자들이 씬 스틸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 그래서 씬 스틸러 이런 말이 이제 넓게 막 퍼졌었어요. 그야말로 씬 스틸러인 게 이 영화에서 딱 한 시퀀스 나와요. 그렇죠. 딱 한 번 나오는데. 딱 한 시퀀스에서 그 메릴 스트립이라는 엄청난 여배우와 대등하게 연기를 한 게 아니라 메릴 스트립을 압도해버려요. 그렇죠. 이 순간에. 그렇죠. 네. 그래서 도대체 뭔가. 그래서 신 스틸러라는 이제 단어를 저도 이제 익히 알게 되게 된 계기가 이 영화였던 것 같고. 저는 스펙타클이 아무리 사람을 압도해도 그건 몇 년 지나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반지의 제왕을 보면 촌스럽고 스타워즈를 보면 계속 CG를 리뉴얼 하잖아요. 그건 한계가 있는데 배우의 얼굴이 주는 스펙타클은 그게 100년이 지나도 전 남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거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교본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 배우들이 말싸움하는 것만 네. 가지고 관객들의 마음을 졸였다 폈다 네. 막 하면서 들었다 놨다 네. 할 수 있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죠. 정말 이 전형적인 그런 류의 영화가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의심하는 이야기인데 64년도 정도의 천주교 학교예요. 성 니콜라스 교구의 어떤 학교에 있는 소년, 흑인 소년이 한 명 있는데 이 소년이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분한 풀린 신부랑 각별한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뭔가 이상하다를 느낀 에이미 아담스가 연기한 수녀가 얘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사제실 한번 들어갔다 오더니 얘가 좀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해가지고 거기 이제 교구의 장으로 있는 메릴 스트립한테 이제 보고를 하죠.
근데 이 에이미 아담스는 굉장히 순진한 열정을 가지고 모두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순진한 수녀고, 메릴 스트립은 굉장히 원칙과 엄격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원칙주의자이고, 그가 보기에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학생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은 설교에서 말하는 이제 강의 설교나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데, 마침 이런 일이 생겨서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의 전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막 파헤치면서 이제 경론을 벌이는 게 이 영화의 전부인데, 나머지는 이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영화가 단순한 어떤 사람의 의심과 조금 다른, 근데 누구 하나 100% 맞다 100% 틀리다고 할 수 없는 첨예한 입장차. 근데 이것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확신이 흔들리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총체적으로 하나의 되게 사소한 사건 하나로 이 사람들이 평생 쌓아온 어떤 자기의 신앙이나 신념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 지금 60몇 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난 어떤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나라 뭐 청소년, 중장년층에게도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영화가 아닌가. 네. 저는 사실 메릴 스트립이 네. 하는 여러 가지 행동과 대사와 네. 확신에 차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네. 뭐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냥 김기춘 실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개를 할 때도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름대로 확신에 차서 확신 가운데서 아마 일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단정하고 단죄하는 것이 어떻게 끔찍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잘 풀어서 보여주는 거여서, 네. 지금 지난 정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네. 수뇌부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의 의식구조? 뭐 이런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영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또, 김프로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 사실은 그냥 이 영화의 그냥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생각들. 그렇죠. 이 가장 첨예하게 지금 나오는, 제가 이제 살짝 아는 척을 해보면, 요 64년도 브롱크스 지방의 성 니콜라스 교구 학교가 이제 배경이 된 요 영화가, 요때 요 영화의 배경이 된 64년도 말고 2년 전 62년에 카톨릭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 요한 23세가 교회가 현대화돼야 된다. 평신도가 접하기 쉬운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카톨릭 안에 개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보통 이럴 때 이제 엄청난 반발과 서로 간의 어떤 반목이 쌓이잖아요. 수직적 구조가 맞냐, 수평적 구조가 맞냐. 특히나 근데 조직의 어떤 체계나 자기들이 굉장히 카톨릭이란 말이 사실은 굉장히 공고한 어떤 클래식한 전통을 이어간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조직에게는 항상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닥쳤을 때 항상 일어나는 문제가 가장 심지어 종교도 그냥 기독교도 아닌 카톨릭 얘기니까 그냥 원형적인 이야기로 그 모든 것에 대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김기춘 같다는 김프로님의 말은 조금 그런 게, 마지막에 메릴 스트립도 그래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우리 기춘 할아버지는 집에서 과연 그럴까? 그렇죠. 그 마지막 말미는 좀 다르고요. 그럴 수 그냥 있죠. 그 중간에 보이는 그 절대적인 프로세스 자체에서 약간 이제 그런 걸 투영해서 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아주 똑같진 않고. 그래서 연극의 냄새가 좀 있어요, 영화에.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시면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그래도 영화가 담을 수 있는 여러 군데를 막 이렇게 넓게 보여주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볼거리. 여러 군데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조금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연기나 그 연기자들의 뭐 이렇게 살아 숨쉬는 표정, 네. 뭐 이런 거를 보고 싶다 하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약간 말의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이 영화는. 왜냐하면 서로가 일견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믿는 것만을 입 밖으로 내뱉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통은 우리는 영화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어내고 이런 인물,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근데 이 인물들은 굉장히 어떤 비유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심지어 이 캐릭터들 자체가. 근데 그것들이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걸 근데 이 배우들은 연기를 해냈는데 나는 실제로 그 일을 겪은 것처럼 옆에서 보는 느낌이 드니까 아, 연기를 보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저는 진짜 두 사람이 정말 클라이막스인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이 연기 잘하는 사람 둘만 붙여놔도 영화가 이렇게 다 이럴 수 있구나. 그렇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 보면서 와 하면서 진짜로 실제로 소리를 내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미 애덤스라는 배우를 이 영화로 처음 거의 이제 발견한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어디서 저런 배우가 나왔지? 하면서 봤는데 아니 정말 무슨 수녀원에서 캐스팅한 것처럼 야, 저 진짜 야, 정말 야, 백지 같죠, 백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너무 연기를 잘한 거지. 생각해 보면. 네. 그리고 뭐 이 말 저 말 할 것 없이 주변인으로 조연으로 등장해서 어떻게 영화의 키가 되는 씬을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가를 보여주는 그 씬 스틸러 비올라 데이비스의 연기를 보는 것만 해도 그렇죠. 네. 메릴 스트립이 뭐 극 중에 그 인물도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실제로도 배우로서도 뭔가 이 약간 불꽃 튀는 게 느껴졌어요. 네. 사실 뭐 커리어로 비교하자면 비교도 안 될 대배우 대선배와 그리고 물론 이제 갖은 질곡을 겪은 배우로서 근데 여기서 완전 만개하는 연기를 보여주는 이 배우 연기를 보면서 정말 실제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막 하는 극중 인물인데 비올라 데이비스라는 배우가 갑자기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데 니네 나 안 쓸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느낀 점이 많은. 그리고 사실 연극적이라고 또 말씀을 김프님이 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좀 느낀 게 그럼 정말 연극처럼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방, 뭐 식당 뭐 이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간소하게 찍을 수도 있는데 뭐 낙엽이 날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날씨가 점점 변해가지고 천둥이 치고 막 비가 쏟아지고 조명이 바뀌고 하는 게 전부 다 인물이 내뱉는 말에 감정에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껴서 아무것도 안 한 영화가 아니라 그렇죠. 모든 걸 뒷전으로 그래서 얘네가 말하는 대사에 힘이 실리도록 미술, 소품, 촬영 이게 모두가 봉사를 해서 약간 뒤로 밀려나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느껴져서 원래 영화의 본령이 좋은 연기가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확인하게 해준 좋은 영화입니다. 황 대리님은 어떻게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원작 인연이 있는 게 이게 2005년도에 퓰리처상을 받았잖아요. 네.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연극으로 올린 멤버 중에 하나가 저여가지고. 진짜? 왜냐하면 제가 이걸 2006년도에 올렸거든요. 심지어 한국어 대본도 없을 때 직접 번역해가지고. 야, 그냥 연극으로. 네, 연극으로 올렸는데. 사람 많이 왔습니까? 뭐 학교에서 쫓아나게 했는데. 이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건데. 저는 이 기획으로 이제 해서 같이 하자 그래서 올렸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야 부끄럽게 고백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대본을 완벽하게 이해했나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연극 희극이 원작이라고 하지만 연극으로 구현되기 가장 힘든 작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는 영화 다우트가 얼마나 영화적으로 잘 만든 영화인가 새삼 공감하게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 대본 마지막 장면에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면 안 되지. 삐처리 해줄게 해봐. 네, 연출이 좀 달라요. 영화 안에서 클로즈업이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새삼 느꼈던 것 같은데 연극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클로즈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날선 공방이 대사로만 주고받고 있는 풀샷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감정 전달이 정말 힘들거든요. 힘들죠. 근데 이거를 앵간히 대화를 자기 걸로 소화해가지고 정확하게 감정을 주고받지 않으면 관객 입장에서는 쟤들이 뭐 하는 거지 하고 그냥 흘러서 가버리는 그냥 그런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영국은 시종일관 풀샷이거든. 네. 저도 사실 올리는 입장에서 보면서 저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좀 민망하지만 네. 지금 생각해보면 주인공 중에 적어도 2명은 흑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흑인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정을 안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2명의 얼굴을 새까맣게 정말 잘못했다.
야. 그렇게 올렸는데. 그래, 근데. 아니, 딱 올라오자마자, 다 아는 사람이, 아는 친구가 얼굴이 새까맣게 하고 올라오니까, 일단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잘못했네. 그걸 약간 뭐 어떻게 뭐 설정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걸 바꿔야 되는데, 2005년도에 상 받은 작품을 2006년도에 올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거기서 뭔가 몰입도 잘 안 되지. 그래. 또 학생들이니까 이 팽팽하게 날선 긴장감을 어떻게 대사로 잘 전달하겠어. 뭐 난다긴다는 학교 애들 같이 출연해서 했지만 제가 연극을 뒤에서 한 3번, 4번, 뭐 몇 번을 보면서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야, 좋은 작품 가져다가 지금, 그래요. 그때 만신창이를 만들었네. 다운그레이드. 그때 그 열정과 노력들을 제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제 영화 그 원작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임했던 것 같은 소외가 좀 있고. 그 황대님이 중요하게 방금 지적하신 게 클로즈업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근데 이제 클로즈업이 진짜 엄청난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 클로즈업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남발되면 이제 아무 느낌이 없게 되는 건데. 단지 세상의 끝에. 단지 세상의 끝에. 네. 근데 요즘은 보통 어느 순간에 어떻게 클로즈업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 기대까지 해요. 그리고 그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 클로즈업이 쓰이는 순간 음악도 나와요. 음악도 나오면서 막 조명도 막 하레이실 막 할 때도 있고 막 고속 촬영이 될 때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어떤 뻔한 레시피가 돼버렸는데 사실은 그게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뭐 변호인의 송강호가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을 말할 때 그걸 누가 어떻게 말해야 감동적일까? 누가 말해도 감동적인 장면인데 그걸 클로즈업을 딱 보여줬을 때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배우의 얼굴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힘이란 게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노골적이면서도 위험하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오바가 돼버리는데 이 영화를 다우트 같은 영화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연기 잘하는 분의 배우를 끌어내고 그걸 잘 보여주는 영화들이 클로즈업을 쓰는 걸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이야 여기서 결국 클로즈업을 가는구나. 땡큐 라는 말이 든과 동시에 생각이 든과 동시에 여기서 내가 근데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을 느낄 수 있을까? 그때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떠한 기교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 내 마음에 그냥 박히는 느낌을 받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일인지를 좀 생각을 하고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연극이면 뭐 약간 보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느껴야 되니까 카메라가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을 비추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 불특정 다수로 상정되는 관객의 마음을 울릴 수 있나 했을 때 그걸 울릴 수 있는 영화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단지 뭐 스펙타클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영화라는 것이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다우트라는 영화인데요. 네. 형식이 오빠 4개 주셨어요. 그래요. 네, 별 4개. 명연기, 타고난 재능과 관록. 그리고 이동진 씨는 4개 반. 호랑이와 사자가 맞붙는 듯 황홀한 연기 배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봉했을 때 한 13,000명 정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봤어요. 그냥 지나가신 분들 많을 텐데 연기가 어떤 것인지, 네. 연기라는 게 뭐냐.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맞붙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꼭 한번 찾아서 보실 만한 작품입니다.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그렇죠. 그것도 너무 좋아요. 피 한 방울 안 나오면서 사람의 이렇게 자기가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은 어떤 마음까지 해집는 날선 공방이 욕 한 번 안 나오고 네.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의 영화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좋은 작품이니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 작품이거나 네. 아니면 개봉한 작품 중에서 많은 관이 안 잡혀 있거나 뭐 이런 하여튼 보실만한 작품을 선별해가지고 저희 추천해드릴 테니까요. 네. 배감독의 영화 추천, 배감독 추천작 한번 사랑해 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Get Out의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